안녕하세요. 더 큰 나라의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전달 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동인권 모집 시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2주간 모집하게 되고 대략 10여 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 관련돼서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시험지를 그대로 올린다는 것이 조금 위험하게도 느껴져서 블로그에도 어느 정도 블러 처리를 한다든지 확실하게 확인하기 힘들게 올려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학원 원생들하고는 당연히 분석을 같이 함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공개적으로는 이게 좀 위험해서 영상으로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면 그 18개의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어법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어법 문제는 학생들에게 필수 문법이라는 것을 전달해서 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실하게 잡아줬고 아주 쉽게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를 얼마나 언어가 쉬운 건지 엑기스만 전달을 하고 있고 시험지 몇만 장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나오는 문법만 가르치고 그 외의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문법들은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아이들한테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고 크게 줄기를 잡아줘서 어법상 틀리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문제들이 나오는데 빈칸 문제들은 어법은 필수문법으로 잡아가고요. 서술형도 당연히 필수문법으로 잡아갑니다. 빈칸이라든지 주제라든지 하는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가르치고 물론 학원에서는 적중도 시켜줍니다. 거의 90% 가까운 적중률을 가지게 되고 블로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중을 다 시켜서 학생들이 금방 풀 수 있게, 그래서 저희 학원 학생들이 빨리 풀었냐 물어보신다면 7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건 1학년 학생들이건 7분에서 10분 정도 풀었다고 하니까 문제당 대충 20초에서 30초 안으로 다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유사 문제를 아주 많이 풀기 때문에 금방금방 풀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지 않습니다. 순서 문제 같은 것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순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막연하게 계속해서 독해를 하는 그런 느낌의 강의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에 맞춰 가지고 테스트지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20년째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1등급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석하고 당연히 이제 모든 학년에 대해서 고등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모든 학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학교 교과서에 관련되어서도 모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서 한 바닥 한 바닥 진도 나가는 것이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석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해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군더더기 없이 완전히 알 수 있게 군더더기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다 보니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한 바닥 한 바닥 아주 자세하게 해서 아이들이 통찰력을 가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출제자들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어법들은 완전히 익히게 하고 그리고 영적 연습을 시킵니다. 요약문 작성을 하기 위해서 변형 영작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석들을 합니다. 영작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데 통역하는 듯한 연습입니다. 한글에서 영어를 끌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데 아주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중등부 학생들은 한 1년 정도 동안 고등학교 시험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풀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왔었던 친구들은 최고 레벨로 올라간 애들이 제 4, 5단계에 올라간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이제 잠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18번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걸 되게 빨리 풀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10분 컷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 예측해서 7에서 10분 컷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끝나게 되면 이렇게 단답형 문제가 나옵니다. 단답형 문제가 쭉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요약문 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외워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성적이 하락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약문 작성이 나옵니다.
요약문 작성이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조건 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글의 주제입니다. 역시 요약문이라 보시면 되겠죠.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요약문이라든지 전부 다 암기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아주 세련되고 좋은 문제들이 주제 완성이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참 세련되고 멋지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데, 비교급 구문을 반드시 사용할 것, 관계 대명사 that 또는 위치를 포함한 절을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최소 12단어 이상, 문장의 시작은 시스템 1으로 시작할 것 등이 나오면서 조건 제시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토플식의 영작 연습을 했었던 것이 고등학교 내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간접적인 도움은 됩니다. 도움 많이 되죠. 근데 관련된 연습을 1년 정도는 해야 되고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영작 연습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건 제시를 해줘야지 답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채점의 편의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정답 시비가 생기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석이조죠.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답은 명확하게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니 좋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아무튼 채점 편하죠. 학생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되죠. 일석이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건 제시 영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까다롭고 손도 못 대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났을 적에 지금 제대로 된 연습을 했었던 친구들은 거의 다 객관식은 쉽게 풀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되게 평이했다. 굉장히 쉬운 편이었다. 평상시 연습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었다. 그리고 단답형 단어가 나올 때는 좀 헷갈리는 게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들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대충 보겠습니다. 시험지가 100%잘 드러나는 게 조금 위험하게 느껴져서요. 이렇게 해서 분석, 그러니까 손필기가 어떻게 분석됐는지 블로그 역시 올라갈 거고요. 자세하게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이 방대하죠. 되게 자세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적중을 많이 한 것이지 이렇게 대충 진짜 귀신같이 여기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저희 고등부 팀원들은 제 제자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영어 선생님들이 또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7분이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테스트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자존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각종 AI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제 수제자인데 굉장히 뛰어나신데, 이 선생님은 제가 원하는 바를 거의 저보다 더 잘하고요. 요즘은 한 7, 8시간 정도 수업 준비를 해서 1시간씩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거의 소위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적중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자료 검토를 합니다. 인풋 정말 좋습니다. 인풋이. 그리고 아웃풋이 제대로 되도록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시험 기간 된다면 2달이라 보고 있고요. 암기를 시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2달간 영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거의 진리를 파악하는 식으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써야지 글을 잘 쓰는 건지, 영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영어라는 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테스트지에 대한 적중도도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학원에서 했던 테스트지가 얼마나 적중도가 높은지 해놨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과장을 보태자면 90% 이상의 적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거의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학년에 저에 대한 적중도고요. 2학년에 대한 적중도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뭐 이렇게 몇 분 몇 초에 설명했는지까지도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변형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관련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험 2주 지금 현재 끝나고 이제 2주간만 모집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주가 지났을 적에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하루하루를 거의 뭐 그냥 다 올인합니다. 오늘도 선생님들 미친 듯이 수업하셨고요. 너무나 깊이 있게 많은 양을 나가기 때문에 2주 분량이 되면 상당히 집니다. 숙제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2주가 지난 후에 오는 학생들은 좀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 모집하게 될 것 같고 대략 10여 명 정도 모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서도반과 서력반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서력반은
서술형 영작이 매우 자유롭게 되는 학생들로 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서도반은 조금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서도반은 효율성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단시간 내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게 하는데 애를 쓸 것입니다. 서력반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도반에 속해야 할 학생이 서력반에 속할 경우 숙제와 테스트를 못 해내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삼진아웃으로 연결됩니다. 삼진아웃 제도라는 것은 숙제와 테스트를 연속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퇴원 조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을 품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퇴원 조치를 하고 나중에라도 이제 몇 개월 후에라도 다시 받는 것이 학생의 발전에 훨씬 더 낫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잔인할 수 있는데 10회 이상을 봐줍니다. 삼진 아웃이지만 3번 경고가 아니고요. 10회, 20회 정도 참습니다. 계속해서 참는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격려를 합니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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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위험하다. 너 지금 삼진 아웃 넘어섰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경고를 하다가 너무 할 마음이 없으면 주변을 흐리기도 하고, 학생이 이제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축축 늘어지는 것도 있어서 그때 삼진 아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도반과 서력반이 나눠져 있는 이 상황에서 무리한 서력반 진행은 좋지 않다고 봤고요. 서도반에서 아주 뛰어나게 하는 학생들은 서력반 진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인고만 모집하는 건 아니고 중등부 모집하고요.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여기는 2주간 모집 아닙니다. 적응 시기는 보통 중등부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학생들이 거의 다 적응하고요. 3개월 안으로 학생들이 원장님 제 수업이죠. 제 수업의 90% 이상 완전히 빠집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너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 바꿔야 돼서 말이야. 영어학원도 같이 이때 바꾸고자 하는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영어는 안 된다. 영어만은 그대로 해달라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와야 하는 학생들은 고등부 준비를 하고자 하는 학생인데 6학년부터 가능하고요. 고등부를 준비한다는 것은 중등부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영어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고 계시겠지만 중등부에 100점 받았던 학생들이 고등부에 갔을 적에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받을 거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 100위권 이제 보니까 100위권 전교 100위권 의대 보낸 순서 봤을 때 50위 전후로 동인고가 있는 걸 봤습니다. 부산에 2개 학교가 있었는데 해운대고와 동인고 정도 수준에서 50위권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동인고는 대단하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해운대고는 자사고니까 가르치기 힘들죠. 예, 솔직히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니까 토일만 나와서 아이들하고 수업한다는 것도 그 양이 방대해서 자사고이니까 더 방대할 텐데, 저희 학원에 하는 스타일은 하나하나를 연구를 되게 깊이 있게 하는 편이고 완전히 적중을 시켜주고 완전히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학원 내에도 이제 당연히 외고반이 있었는데 진행을 하다가 학생들이 하루 4시간씩 하는 커리큘럼을 견디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만 오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못 오거나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이제 한 2년간 진행이 돼서 저희 학원은 외고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튼 동인고에 맞춰가지고 수업 준비를 쭉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들 커리큘럼이 소화를 할 경우에 아이들은 각 학교 어디에 가서 높은 성적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고등부 준비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동인고 1등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갈 것이고 6학년부터 가능하고요. 되게 자세하게 가르칠 거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져 있는 모든 반에 제가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되게 많습니다. 거의 30명에 가까운데 그 중에서 5명에서 6명만 강의를 하고 있고 고등부 수업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들어가죠. 왜냐면 뭔가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고 메인 수업을 하게 되고 파트너 선생님들께서 시중 교재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날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등 내신 대비와 방금 말했던 학생들 그 고등부 동인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기타고 가는 애들은 못 듣냐? 기타고 가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방학에 와서 특강을 같이 듣게 됩니다. 방학 특강은 웬만하면 이제 제가 진행하는 특강으로 듣게 하고요. 동인고 반은 동인고 반대로 계속 따로 갑니다. 어쨌든
동인고를 대비하는 고등 내신 대비 학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동인고 학생들은 현재 항상 이제 늘 매년 4명 중에 1명 정도가, 뭐 많을 경우에는 거의 3명 중에 1명 정도가 다닌다고 보시면 될 건데,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눈물 날 만큼 노력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진짜 2달간 쉬지 않고 계속 연구하십니다.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고등 내신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대비도 진행합니다. 수능 대비 진행할 경우에 고등 내신 대비가 착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은 수능 대비로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 내신 대비가 안정되게 되지 않을 경우 암기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 대비는 안 되겠죠. 하지만 고등 내신 대비 자체를 분석을 철저하게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막연하게 풀었던 모의고사가 이제 명확하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중등 내신으로 넘어가는데, 중등 내신도 합니다. 중등 내신 대비를 하는데, 중등 내신 팀에서는 진짜 중등 내신 대비를 하고요. 1, 2단계 반입니다. 3, 4, 5단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자기 주도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시험 한 달 전부터 수업은 하는데, 고등 대비 수업입니다. 숙제와 테스트를 배려를 해주면서 백발백중이나 내신 컨설트를 갖고 와서 풀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30명 중에 5명의 강사가 강의를 하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답변해주고 즉석에서도 대답해주지만, 관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강의를 다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즉석에서 답변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중등 내신반, 고등 선행반, 고등반으로 돼 있고요. 뭐 이 여러 학교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지금도 저한테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너쌤이 가르쳐 줬던 내신 적중도 분석하는 객관식 분석법으로 10분 코스로 문제를 정말 풀었고, 서술형은 원너쌤이 가르쳐 준 통역 방식으로 해내고 있는데, 외우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그때 배웠었던 필수 문법이라는 것이 거의 핵심이었던 것 같다. 정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필수 문법은 정말 한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시험에 나오는 것만 A4 4바닥으로 줄여버렸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었고, 그냥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새로운 체계를 잡는 방법이고,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참고했고, 그 다음에 저만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강의가 필수 문법 강의고, 저희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저는 진짜 한 100여 분 넘는 강사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필수 문법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고, 필수 문법을 익혀서 그것을 토대로 수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다 했네요. 서술형에 대한 대비, 요약문 작성에 대한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동인고 사례 맞습니다. 20초, 30초 안에 풀었습니다. 근데 이거 푸는 이유는 뭐 되게 빨리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준비를 하여 서술형과 단답형을 쓸 시간을 주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약문 작성 문제와 조건 제시형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토플식 영작은 고등 내신에 도움이 되는가? 됩니다. 분명히 되긴 되는데 다른 방식의 연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동인고 선생님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분이 거의 밤새도록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수 문법이 유용한 말씀드렸고요. 분석 자료 올라가는 시기는 지금 계속 분석을 할 게 더 남아 있다.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일주일 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삼진아웃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준비가 된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청강 오는 학생들이 거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숨 쉬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책장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이 정도로 조용한 공간은 처음 봤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다. 드라마 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무지막지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청강을 유도하는 거고요. 청강 했을 적에 분위기를 흐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면 조금 이따 보내달라고 부탁드리고, 너무 잘 어울리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은 오라고 청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고 아까 잠깐 특강처럼 여름에 온다, 겨울에 온다, 이렇게 방학 특강으로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독서실 같은 분위기. 그때 집중의 박수를 칩니다. 수업 시간에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기지개 펴고 집중의 박수 치고, 일어나서 활동해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집중의 박수 같은 걸 치고 기지개도 펴고 하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니까, 그렇게 침묵 속에 있으면 잠드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강제도 통해서 아이들이 만나게 되면 보통 좋다, 가고 싶다, 와 이런 데 처음 봤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끔은 지금 못 가겠다, 이건 내가 원했던 그 정도는,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냥
수업 중에 되게 집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반 인원수 많아서 조금 걱정 많이 하시는데 한 요 정도입니다. 각 반 12명에서 25명 수준인데 수업 중에 분단은 1, 2, 3분단 나눕니다. 그리고 강의실은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부채꼴 모양으로 돼서 대학 강의실처럼 돼 있고 80평 전체에 강의실 하나, 바깥에 로비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돼 있고요. 강의실은 대학 강의실처럼 뒤쪽에 나무도 있고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예쁘고요. 아주 멋있고 여기에서 이제 둘러싸서 앉게 되면은 12명 정도면 12명에서 25명이 이렇게 둘러싸면서 강사를 보면서 둘러싸면서 1, 2, 3분단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대충은 2분단 안에 거의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3분단 안에 그러니까 둘째 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안에 예쁘게 둘러싸면서 들어가고 강사분들은 특히 저는 분단을 나누고 팀을 나눠서 2분단 A팀, 2분단 B팀, 2분단 C팀 답변해봐. 2분단 D팀 답변해봐. 이렇게 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한 20차례 정도 질문을 받습니다. 보통 청각 듣다가 많이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질문을 많이 하고는 처음 봤다고. 그 다음에 너무 이상한 소문이 나서요. 저희 학원 막 너무 많다. 사실은 고등부 많습니다. 고등부. 고등부는 한 타임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부는 많은 거 맞고, 그래서 서도반, 서력반으로 나눠놨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나눠져 있는데, 오늘 특강으로 합반 수업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합반 수업하면 많이는 만나죠. 25명에서 30명이 합반이 돼버리면 50명에서 60명이 되는 거니까 우와 이 뭐야? 이렇게 되긴 하죠.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합반 수업이 가끔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25명씩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명씩 25명씩 수업을 받고 있고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수준입니다. 어학당에서 이런 수준 많던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만 그런 얘기 듣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제가 수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트너 선생님이 고등부 강의 가능하신 보통 경력이 10년차 넘으신 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한 분 들어가고 문제 채점해 주시는 분 두 분하고 관리해 주시는 분 들어가니까 한 6명 매달리거든요. 한 반에. 그럼 적은 거 아닌가요? 되게 적다고 느껴지는데 한 6명씩 고등부는 7명씩 매달리니까 상당히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학원에서 이거는 뭐 운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유 있게 그렇게 못 돌아갑니다. 학생들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0분 가깝게 되는데 다수 수업이 돼서 그 뭔가 관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제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번 저기 24시간 가동되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더 큰 날에 치게 되면 원장쌤을 포함한 여러 선생님들이 뜨게 되고 그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면 모두 다 답변을 해줍니다. 하루 안으로 답변해주고요. 모든 수업은 100%다 영상 제공이 되고 5가지에서 10여 가지 일일 테스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부모님께 문자 통지되고 평균치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영작 같은 내용도 있어서 이틀 정도 걸릴 때도 많습니다. 그 영작 포인트는 이제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봐야 돼서 그렇게 되고요. 숙제 검사 결과도 전부 다 문자 통지가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앞으로도 다하겠습니다. 늘 누적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치 분량을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태를 통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방대한 분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필수 문법은 통째로 매번 시험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등에서는 A를 놓친 적이 없었고 학원 모의고에서도 1, 2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실제 고등 내신에서 무너지는 경우 많습니다.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은 확연하게 다르고요. 고등 모고 준비한다고 고등 내신 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략 30문제 중에 20문제가 내용 문제라고 봤을 적에 일반적으로 20문제의 내용 문제는 틀리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0문제의 서술형과 단답형에서 변별력이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모고도 1등급인데 왜 내신 1등급 못 받죠? 바로 이겁니다. 다르게 대비해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서술형 작성 방식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청강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설명도 20분 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도 20분 정도 대화 나누거든요. 오늘도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한 학생당 30분, 2-30분의 개인 대화 면담과 학부모님과 한 20분 정도의 상담을 해서 한 학생을 받아들이는 데 한 50분 정도를 보고 학생을 파악하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립니다. 비전 제시도 해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냥 오늘 동인고요 학생들이 이제 2주간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뭐랄까요? 시험지 분석한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